68.6%가 10대. 서로 문제되니까 돕자. 정신 나간 놈이 올렸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완전히 능력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 진행에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환 변호사를 모시고 요즘 심각한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딥페이크 영상,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뭐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딥페이크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심층 공부를 하는 딥러닝, 그리고 페이크, 가짜, 이게 합성된 단어가 딥페이크입니다.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가짜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성인물, 포르노물, 뭐 몰카물 이런 곳에다가 내가 아는 지인 혹은 뭐 여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서 진짜 음란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합성 음란물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 전역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놀랍게도 원래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학교나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대형 사건이 터져서 아주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 또 만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 진짜 심각합니다. 8월 22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 피의자 중에요, 무려 68.6%가 10대라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 아는 여학생 사진을 주면서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문화상품권 몇 장 받는 대가로 이걸 만들어주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중학생이 선생님을 가지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음란물도 있지만 요새 문제가 또 심각한 것이 그 왕따 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혐오 영상에다가 얼굴을 합성해서 능욕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것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산업화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집단화되고 있고요. 대량 유포를 하는 수천 개의 영상을 배포한 사례까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전국에 방영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생방송으로 이 문제를 짚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 친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학교가 난리가 났다. 대구 전역에도 지금 피해 입은 학생들 학교가 많은 것 같아서 전사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나쁜 행동이고 처벌 대상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물론이죠. 2020년 6월부터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조항이 시행이 됐는데요. 정확히는 성폭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요, 딥페이크 가짜 음란물을 제작,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거를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가중처벌이 되네요. 예. 그런데 실제 양형 기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이 죄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런 범위에서 형을 정하세요 하는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보다도 훨씬 낮아요. 네. 예,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기본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1년 6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에도 최대 4년 정도입니다. 많이 낮아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문제되는 그 몰카 음란물 이런 거 있잖아요. 몰카 음란물에 관한 뭐 제작이나 유포나 뭐 이런 죄에 비하면은 양형 기준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처벌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고, 게다가 실제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기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미 대구에서도 몇 개월, 뭐 6, 7개월 전부터 대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학폭 사건으로 그냥 치부되거나,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서로 문제되니까 덮자, 아이들에게 너도 불명예스럽고 이거 외부에 알려줬다가 그냥 덮어버리자, 이런 사안도 좀 꽤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수천 명을 상대로 한 대규모 범죄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친구 몇몇을 상대로 유포한 범죄는 너무 처벌이 경미했어요. 10대 가해자들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좀 심하면 이제 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뭐 학폭 처분이라 봤자 아주 심해도 뭐 강제전학, 뭐 학급 교체 이런 처분을 받고, 뭐 소년원 가는 것도 뭐 극단적인 사례나 그렇지 대부분은 뭐 사회봉사명령이나 뭐 수강명령이나 뭐 이런 거 정도 나오는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다.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관련 부처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거의 지금 이 문제를 TF팀을 마련해서 이제 총동원을 해서 피해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엄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처벌 추세라든지 이런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검찰총장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또 이게 제작하거나 돌려보는 정도를 넘어서 전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해자인 척 SNS 계정에 가입을 해서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올리는 사례도 있어요. 완전히 능욕하네요. 이거는 또 따로 스토킹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개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스토킹 범죄는 최근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는 더욱 엄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방망이 처벌받고 그냥 넘어가 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범죄자들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근데 사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일부 단체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파악한 피해 학교 명단이라는 것이 지금 돌고 있는데 대구만 해도 20여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경북에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 당국과 학부모가요, 이 정도 되면은 애들 핸드폰을 다 뺏어가지고 텔레그램에 깔려 있는지 텔레그램을 쓰고 있다면 일단 좀 부모님이나 학교 당국이 이제 면밀하게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한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 같긴 해요. 학생들 폰을 다 걷어서 그렇게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뭐 아무 의심되는 사정도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법적 근거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학교장이 오늘 일제 핸드폰 단속한다 이런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 의심 사례가 생겨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교 당국에 휴대전화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 내지는 교사에게 주는 입법 보완이 있지 않으면 적극적인 대처는 매우 어렵다. 자, 근데 문제는 이미 이제 피해를 봤다는 걸 이제 알아버린 경우에 한참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년 이상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딥페이크물이 삭제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 예, 대검 사이버 기술 범죄 수사과나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이미 유포된 경우에 뭐 삭제는 물론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피해를 받았다면 이 기관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은 몰카 같은 것들이 유포가 돼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사설기관에 맡겨서 아주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될수록 그 유포의 범위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엔 근데 이제 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직장 그리고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해서 전 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카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해도 뭐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딥페이크 음란물은 시청죄나 소지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하거든요. 자, 근데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시청 소지죄가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몰카 음란물이 됐든 가짜 음란물이 됐든 피해는 같잖아요. 그래서 좀 입법 보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걸 알면서 시청 소지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증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포하는 텔레그램 방에 가입을 해서 시청한 거에 당연히 명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내가 그냥 원래 일상적으로 있던 카톡방에 어떤 친구가 정신 나간 놈이 올렸을 때 썸네일만 봐서는 이게 뭐 딥페이크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눌러봤다가 바로 보는 순간 시청죄가 되고 누르면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되니까 실시간으로 그럼 소지죄가 되고 이러면 이제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자, 딥페이크 피해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지금 형사 고소를 조기에 하면서 무조건 이건 범죄다. 학교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체계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형사 고소를 조기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 부분은 반드시 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과거에 이미
학교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그대로 덮자고 권유를 받은 사안이 있다면 분명히 지금이라도 그 교사나 학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사 청구를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피해 발견이 늦어질수록, 대처가 늦어질수록 유포의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이 땅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이 범죄 빨리 근절되는 그날까지 저희 법무부의 맑은 뜻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